너네 그 수투 말이야. 한 센 수학 B단계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다 풀 수 있냐? 어때? 민채야, 너 생각에는 한 센 수학 한 B단계 정도의 문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겠니? 자신 있게 말해. 아니 그냥 기본 유형 문제들이야. 어? 선생님이 좀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최근 기출 문제들이에요. 근데 최근 기출 문제라고 해봐야 5년치야, 5년치. 5년치 기출 문제들에서 뽑다 보니 수투가 생각을 해봐 너희들. 수투 문제가 기출 문제에 보면 몇 개씩 나오냐면 11문제씩 나와요. 그렇죠? 11개씩 나와. 한 시험지당 11개씩 나온다고 수투가. 근데 그 중에 절반은 3점짜리, 2점짜리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된 문제, 한 5문제쯤 이제 4점짜리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4점짜리 문제들을 웬만큼 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가원하고 수능은. 근데 이제 이 단원이 문제고, 이 단원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단원이 도함수의 활용 부분이잖아. 그럼 도함수 활용 부분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체로 다 15번 아니면 21번입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여기가.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좀 어려워, 문제가. 많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웬만하면 이거 다 풀어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안 풀어주면 니들 스스로 풀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이 꽤 많아서, 다 풀어줄 거라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오늘 이제 수업 들어보고, 이거 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미리 이제 복습을 좀 해와야 돼. 그러니까 예전에 너희들 내신 대비 하면서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지? 그럼 너희들 많이 풀었을 거 아니야. 센수학이나 뭐 RPM이나 이런 거 많이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보면서 니들 스스로 공부를 좀 해와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다고.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줄 거니까 해보고 이제 복습을 좀 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을. 자, 45번 문제부터 천천히 좀 해볼게요. 지금 45번 문제를 보면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3차 함수가 있어. 3차 함수 fx는 f의 x가 x 세제곱 빼기 3x입니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는 딱 봐도 기함수고 원점 대칭이지. 원점 대칭이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일 테고 원점인데 원점이 정확하게 변곡점일 거야. 맞지? 그지?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도함수 f'x의 값이 최소인 점을 p라고 하겠대. 그럼 이 그림에서 도함수가 최소인 점이라는 건 기울기가 최소인 점을 말하는 거지. 자, 이 3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점이 무슨 점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점이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죠, 거기가. 그게 변곡점이야. 이게 접선 쭉쭉 그어보면 기울기가 제일 작은 점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 변곡점인데 이 점, 원점 이거를 갖다가 P라고 하겠다 이 소리야.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그 접선을 가지고 전체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눠졌죠. 이쪽 하나 이렇게 곡선과 접선으로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눠졌는데 그 4개의 영역을 각각 A, 1, 2, 3, 4라고 하겠다. 그래서 영역 AN에 속해 있는 어떤 한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봐봐. 이거 뭐 지워버리고 이거는. 자, 이쪽 영역을 A1, 자, A2, 이게 A3, 이게 A4라고 하고 이 영역에 있는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 그래서 나한테 A, 1, 2, 3, 4를 싹 다 더해보라. 이게 지금 문제였거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처음 얘기했는데 이 점에서는 곡선에 몇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랬어? 1개 그을 수 있다 그랬죠? 여기 하나. 그럼 여기는 몇 개요? 3개. 여기 하나. 여기 3개. 그 다음에 곡선 위의 점에서는 2개. 그 다음에 변곡 접선 위의 점에서도 2개. 그
그 다음에 변곡 점에서는 몇 개야? 하나를 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곡선 위나 변곡점 말고 이 영역에서 그을 수 있는 점의 개수들을 싹 다 더해보라 이게 문제니까 그럼 접선의 개수가 하나 셋 그래서 싹 다 더하면 몇 개야? 8개다 이게 답인 거지. 알아듣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3차 함수의 외부의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관한 문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6번으로 가. 46번에는 곡선 2개가 있습니다. 2차 함수야.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2차 함수의 특징 그 얘기하는 거야. 지난번에 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자, 이게 fx고 이 점과 이 점의 x 좌표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요 녀석의 기울기가 m이야. 그지?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어? f의 프라임 알파와 f의 프라임 베타의 평균값이 뭐와 같다? m과 같고 이 m은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랬어? 알파와 베타의 무슨 점? 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의 2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게 이제 2차 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외우고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자면 여기 이제 기울기 m자 접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평균값이 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의 중점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얘랑 평행선이 된다 이 얘기 했었어요. 맞죠? 2차 함수의 특징이니까 저런 건 외우시고 그럼 그걸 이제 활용하는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이거야. 이게 fx고 얘가 gx래. 너네들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해. 그래. 그래서 이 fx 위에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하고 gx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을 q라고 해. 그래서 AP, BQ라고 하는 이 사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그지? 그래서 저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P점의 좌표를 알파, Q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움직이는 점이고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는 점인데 얘네들이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P점, Q점을 찾아라. 이게 문제야 지금. 그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AB라고 하는 선분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얘하고 얘만 움직여. 그럼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동시에 최대가 돼야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제일 커야 될 것이고 그 높이가 제일 크려면 점 Q는 반드시 어떤 점이 있어야 되냐면 AB랑 평행인 접선의 접점에 있어야지. 맞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점 P가 여기서 기르는 거리가 최대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AB와 평행한 접선의 접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죠? 그런데 방금 이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랑 평행인 접선의 접점은 이 두 점의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A라는 점의 x좌표를 A, B라는 점의 x좌표를 B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는 둘 다 A, B의 무슨 점이 돼야 돼? 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니 결국 이 알파와 베타는 같은 값일 거고 이 선은 뭐랑? x축이랑 수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 알아듣겠지?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직선 PQ와 AB가 수직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직선 PQ는 이거지. AB는 이거지. 직선 PQ는 누구랑 수직인데? X축이랑 수직이어야 돼. 근데 AB랑 수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맞아? 그러니까 일단 기억번 꺼지라고 하고. 니은번에 F'알파는 AB의 기울기와 같냐? 라고 물었는데 F'알파라는 게 이제 P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잖아. 그럼 이게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선분 AB의 기울기는 어때?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같냐고 물었으니까 둘 다 이건 A와 B 중점이니까 같을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은 디귿이 맞는 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7번 문제는 요 얘기하는 거지. 봐봐.
자,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는 x 플러스 k라 그랬어. 자, 얘가 y는 x 플러스 k고, 이 3차 함수는 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몰라 이렇게 시작한 3차 함수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세 점을 a, b, c라고 하시고, a, b,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x축을 하나 싹 그어놓고 여기서 밑으로 떨어뜨려요. 요만큼의 이 점들을 D, E, F라고 표시를 한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야,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봐. 이게 문제였다. 자, 점 B가 여기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면 요 녀석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인 거지? 그럼 이건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난번에 선생님이 기울기와 간격 사이의 관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지? 저번에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3차 함수가 있는데, 요만큼의 간격이 1이고, 이만큼의 간격이 2고, 이 fx의 최고참 계수가 뭐 예를 들어 3x의 세제곱 플러스 몰라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 그랬어? 최고참 계수 3에다가 곱하기 다른 교점까지 간격을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 있었지. 근데 요 점에서 좀 뺄 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 요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마 1, 마 3 이렇게 곱하면 너의 기울기는 정확하게 9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만약에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기울기가 1이었어. 자, 이 점의 좌표가 0, 이 점의 좌표가 1, 이 점의 좌표가 3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너의 최고참 계수는 뭐 2x의 세제곱 플러스 몰라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는 기울기를 구할 때는 간격을 곱한 다음에 최고참 계수를 간격 곱하고 거기다가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의 기울기를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자, 최고참 계수 2에다가 곱하기 다른 교점까지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니까 여기는 1 곱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얼마 하면 된다고? 1을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가운데 기울기 더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니 너의 기울기는 결국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자, 이 문제를 봐봐요. 나한테 이게 지금 최고참 계수가 1이었는데, 그리고 너의 기울기는 이 계수가 1이잖아 얘도. 그지? 1인데 이 주황색 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그럼 주황색 선의 기울기는 자, 최고참 계수 얼마? 1에다가 곱하기 다른 교점까지 간격이니까 여기서 이 점의 좌표를 뺀 거지. 이 점에서 이 점의 좌표를 뺀 게 사실은 뭐의 길이랑 같아? 선분 D2의 길이와 같죠. 그러니까 선분 D2가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얘도 빼야지. 그럼 2에서 F점을 뺐으니까 이번에는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선분 2F의 길이를 곱하는 게 아니라 선분 2F의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곱해야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뺀 거니까 이만큼의 간격이라는 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F를 곱하고 거기다가 요놈의 기울기는 2를 어째? 더하라 이런 뜻이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D2 EF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라고. 알아듣겠냐? 응? 3번이 답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48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48번은 이것도 지난번에 선생님이 증명 없이 그냥 이거는 외우자 그랬었는데, 이 얘기 하는 거야. 2차 함수가 있잖아. 접선이 있잖아. 이 직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 접선을 싹 그었어. 그러면 이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교점, 이 점도 사실은 얘와 얘의 무슨 점이라 그랬더라? 중점이 된다 그랬어. 중점. 이런 걸 그냥 외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중점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연선에 대하여 직선 y는, 자, 이 직선이 y는 n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곡선은 y는 x제곱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만나는 점 pn, qn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만나는 점, 자, 이 점의 x좌표, 두 접선의 교점 x좌표, 여기를 an이라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시그마 1부터 40까지 an, 너의 합을 한번 구해볼래? 이게 지금 문제였던 거잖아. 그럼 자, 봐봐.
나는 알아. 이 AN이 뭐와 뭐의 중점이라는 걸. 이 PN과 QN의 중점이라는 걸 알아. 그럼 PN점과 QN점의 X좌표만 찾으면 되겠지. 그럼 교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너하고 너를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러면 자 X제곱 이퀄 이거니까 X제곱 빼기 NX 빼기 1 이퀄 빵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것이고 근데 너를 풀어서 이 점과 이 점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놈의 가운데 걸 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좀 바보짓이지. 그렇잖아요. 이거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뭘 써야 돼? 보통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수능 시험을 볼 때 너희들이 근해 공식을 쓰잖아? 그럼 대체로 망해. 알았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 너희들이 이제 수능 시험이든 평가원 시험이든 뭐 시험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뭔가 근해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고 있잖아. 그럼 빨리 오른손을 잡아. 알았어? 하지 마! 이러면서. 알겠어요? 잡으라고. 근해 공식을 쓰는 순간 그냥 답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근해 공식을 써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럼 뭘 하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근해 공식을 쓰지 마시고 근과 계수를.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의 x좌표를 알파, 이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 관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n이지. 근데 내가 찾고 있는 이 an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 베타의 무슨 점이라면서? 중점이라며. 그러니까 an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 n이니까 너는 그냥 2분의 n인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너는 시그마 1부터 40까지 2분의 n이 됩니다. 그럼 너는 2분의 l 앞으로 빼면 이제 시그마 공식으로 2분의 40 곱하기 41이 됩니다. 답은 얼마? 410이 됩니다. 이렇게 좀 답인 거지. 알아듣겠냐? 어린이 여러분, 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49번 문제를 봐봐요. 자, 들어봐. 49번 문제를 풀 때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한번 딱 풀어주고 지나갔을 때 한 방에 이해한 애가 없어. 이 문제를 그냥 내가 풀고 알겠지? 그럼 다 그거 다 하고 수업 끝나고 내가 나갈 때 다 나를 붙잡아.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서 다 앉아. 막 이래. 다시 설명해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잘 들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저번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봐봐. 아까 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이게 fx야. 얘가 2x의 세제곱 플러스 몰라 이렇게 시작해. 요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었어. 그지?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쯤 됐다고 쳐. 그지? 그 다음에 요 점의 x 좌표가 뭐 1이야. 이 점의 x 좌표가 한 4쯤 돼. 그래 놓고 나한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봐.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뭐에다가 뭘 곱해?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다른 교점까지 간격을 곱하고 가운데 기울기를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기울기는 최고차항 계수 2에다가 곱하기 다른 교점 이거밖에 없으니 이놈의 까지 거리야. 자, 여기서 얘를 빼. 그럼 얼마야? 3이지 3. 근데 여기가 무슨 근이야? 중근이지. 접했으니까. 중근이면 3을 몇 번 곱하라 그랬어? 2번 곱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다가 그 다음에 가운데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를 더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래. 그럼 너는 298 빼기 2니까 16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오케이? 자, 이거 아까 했던 얘기랑 중복된 얘기입니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율관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긋고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접선을 그어. 그지? 그럼 얘하고 만나는 점 사이에 비율관계가 성립한다 그랬지. 자, 얘가 이게 몇 대 몇이라 그랬어? 몇 대 몇이야? 1대 1이라 그랬죠? 중점이라 그랬어. 중점. 얘 중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 점에서 접선 긋고 그럼 요 가운데 점 여기 중점이다. 알겠지?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응?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풀 거야 49번을. 그럼 봐라. 문제가 뭐냐면 49번 문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쯤에
이렇게 할까? y는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면 3차 함수야. 알겠지? 자, 여기가 a입니다. a, 여기가 b, 얘가 c, 이래. 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였습니다. 얘가 fx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자, 이렇게 생겨먹었어. 괜찮지? 자, 거기다가 이 y절편에서의 접선을 긋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b에서 다시 접선을 긋더니 그 접선이 y는 x래 이게. 오케이? 그런 거고 얘가 c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점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점 C에서의 C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자, 이게 질문이야. 자, 생각을 해봐. 잘 해봐. 잘 생각해보자. 일단은 자, 이 녀석의 기울기가 요 놈의 기울기가 얼마냐? 잘 들어. 이거 한 방에 이해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자, 이거 1이지. 그죠? 근데 얘가 수직이지. 그럼 얘의 기울기 얼마냐? 마이너스 1이지. 그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지금 0이잖아요. 그죠? 이 점의 x좌표는 알아 몰라? 모르지. 그지? 저 점의 x좌표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알파라고 놔. 괜찮죠? 그러면 아까 봐봐라. 이 문제에서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내가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최고차 함계수 곱하기 다른 교점까지 간격 더하기 가운데 기울기라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너의 기울기는 최고차 함계수 1에다가 요 점까지 간격을 2번 곱하면 돼.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된다고. 맞아? 그지? 근데 그럼 너의 기울기는 자, 최고차 함계수 1 곱하기 다른 교점까지 간격인데 이게 알파니까 중근이니까 2번 곱해야 돼서 알파의 제곱을 곱하고 거기다가 이 기울기인 마이너스 1을 더해. 괜찮죠? 그랬더니 그 기울기가 너가 된 거야. 너의 기울기 얼만데? 1이지 1. 저게 y는 x였다며. 네? 그러니까 너를 계산한 게 1이었다는 말이라고. 이해돼? 그러면 알파의 제곱이 2니까 알파가 얼마란 얘기야? 루트 2란 소리겠지. 맞죠? 그럼 오케이. 자, 얘가 루트 2네. 그래. 그러면 이제 이 그림으로 와봐. 이 그림으로 와봐. 자,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저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라며. 맞지? 그러면 자, 여기가 루트 2야. 여기가 0이야. 근데 얘가 중점이어야 돼. 그럼 이 점의 x 좌표는 당연히 얼마겠어? 마이너스 루트 2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요거. 저걸 뭐 MC라고 하자고. C점의 기울기니까. 그럼 너의 기울기는 자, 봐봐. 최고차 함계수 1 곱하기 다른 교점까지의 간격인데 여기가 또 접점이지. 그럼 간격을 몇 번 곱해야 되는데 2번 곱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x좌표끼리의 간격이 얼만데? 2루트 2지. 맞죠? 그러니까 2루트 2를 몇 번 곱한다고? 2번 곱한단 말이야. 오케이? 거기다가 가운데 녀석 너의 기울기를 더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게 플러스 1이라고. 그럼 답이 얼마다? 8 더하기 1이니까 9입니다. 이게 답인 거라고 그냥. 알아듣겠지? 그쵸? 얘를 만약에 식으로 풀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야 돼. 식으로 하려면. 알았어? 식으로 하려면 식으로 한번 해볼까? 너희들. 자, 일단은 여기를 A라고 먼저 가정을 해. 그지? 저기를 A라고 가정.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0이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겠냐?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겠지.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이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슬쩍 이 내용을 써먹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렇죠? 비율 관계를 써먹은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A라고 해보자고 일단.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최고차 함수가 1인데 이 y는 x란 직선하고 a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a에서 뚫고 지나가는 단근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fx를 이렇게 써볼 수 있지 않겠냐? fx는 최고차함수 1인데 이 y는 x랑 마이너스 a에서 뚫고 a에 접했어. 그럼 뭐라고 쓸 거야? x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랬는데 내가 a 값을 지금 구하고 싶어. a 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 이 점의 x좌표가 0이니까 그러면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이구나. 이걸 써먹어야 된다고. 알아듣겠지? 그럼 f 프라임 0이니까 이거 미분해야 되겠네. 그럼 자, 미분해보자. f의 프라임 x는 너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대로.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너 그대로 미분. 그럼 여기는 2배의 x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너 1이지. 미분하면.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x 자리에 0을 집어 넣었더니 그럼 여기는 자, 0 빼기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 여기는 0, 0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 그럼 너는 1 빼기 a의 제곱이다. 근데 네가 f 프라임 제로가 마이너스 1이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a의 값이 a 제곱이 지금 2니까 a는 양수여서 얼마? 루트 2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럼 a가 루트 2면은 여기다가 루트 2 집어넣고 루트 2 집어넣고 해서 fx 나왔죠?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C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C점은 뭔데? 마이너스 루트 2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MC의 기울기는 F 프라임의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계산했던 여기다가 주주죽 집어넣고 막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희들이 되게 복잡하다는 걸 알겠잖아 이게. 함수를 구성하고 미분하고 이런 작업 다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렇게 풀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물론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되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알긴 알아야지 우리가. 알았어? 그러니까 복습을 좀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50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어렵다. 이건 옛날 그 문과 학생들 보던 그 평가원 시험지에서 킬러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였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한 15번 정도 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많이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자, 50번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모든 4차 함수에 대하여 f1의 최대값을 구하라. 일단 4차 함수야. 4차 함수. 최고차 함수가 음수래.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대충 그려지겠지.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4차 함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데? M자 모양으로 생겼겠죠. 그지? M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은 0, 2, 3뿐이다 그랬어. 자 봐봐. fx가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4차 함수니까 이런 모습인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0, 2, 3뿐이란 말이야. 그 말은 뭔 말이냐? M자 모양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x축이랑 교점이 3개만 나와야 돼.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한 3개만 만나야 돼. 그럼 어째야 돼? 한 점은 접해야지. 그치? 한 점은 접하고 두 점은 뚫고 이렇게 들어가야 3개의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 점은 접하고 하나 뚫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0이고 2고 3이고 뭐 이런 느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괜찮죠? 자 그랬는데 나조건에 실수 x에 대하여 fx와 절대값 요놈 중 크지 않은 값을 gx 그래. 그럼 봐봐. 지금 여기 x축이 있고 y는 절대값 x, x 빼기 2, x 빼기 3 이랬어. 자, 이 함수는 0하고 2하고 3을 뚫고 지나가는 이렇게 생겨먹은 3차 함수를 뭐 한 거야? 접어 올린 거지. 맞죠? 얘를 접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은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다. 자, 이거거든요. 그랬는데 fx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와 요 녀석 중에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동시에 그려놓고 하나 잡힌 거 동시에 그려놓고 거기서
크지 않은 값이니까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만 쭉 쫓아가라 그 말이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만 선택해서 뽑아가라. 그거를 뭐라고 하겠다? gx라고 하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 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된대. 알았어? 그러니까 얘하고 fx 중 이 두 개 중 작거나 같은 값을 갖다가 g의 x라고 했는데 이 녀석이 뭐 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돼. 그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4차 함수 fx 중 f1의 뭘 구하라?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게 문제였다고요. 문제 대충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대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말이야. 4차 함수 지금 0 뚫고 하나 접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여기 뚫고 이렇게 접하고 이런 모습의 4차 함수가 하나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냥 자, 이게 fx라고 해보자. 지금 내가 만약에 그려놓은 것처럼 있잖아.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것처럼 이 노란선 4차 함수가 이 절대값 그래프도 계속 아래에서만 놀았다고 치자. 이 점 만나긴 만나는데 다른 점에서는 계속 이거 흰선보다 노란 놈이 아래쪽에만 있었다고 치자고. 오케이? 그러면 너와 너를 비교해서 크지 않은 값을 gx라 그랬으니 이런 경우라면 누가 gx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fx 자체가 gx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이 노란 선이 곧 gx가 되는 거니까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죠. 그럼 그렇네?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세 점을 지나가는 이런 모습의 4차 함수가 얘보다 그냥 아래쪽에서만 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조건 이 4차 함수 자체가 곧 gx가 되는 거니까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지. 거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죠.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만약에 잘 들어, 여기 어려워. 만약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데 꼭 이 노란 놈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봐봐. 쌤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스무스하게 얘랑 기울기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야. 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접하면서 이렇게 쓱 올라가요. 그지? 그러다가 내려오면서 또 여기서 싹 접하면서 쓱 내려와요. 오케이? 그러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이런 모습의 4차 함수가 됐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저런 빨간색 모습의 4차 함수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가 gx가 되는 거냐? 이때는 뭐가 gx가 되냐면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빨간 놈하고 흰 놈만 비교를 해봐. 너희들이 이 노란색은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노란색은 일단 지워버리고 빨간과 흰 것만 비교를 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 체크를 해보자고. 그러면 여기는 얘가 아래쪽에 있고 여기서 갈아타야지. 이렇게 갈아타고, 근데 이제 접하는 거니까 스무스하게 갈아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아래쪽 가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연결된 게 gx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는 빨간 걸 타고 가다가 흰색으로 갈아탔고 여기 다시 갈아탔지만 여기 접하게끔 우리가 처음 설정을 해둔 거니까 미분 가능한 상태로 쫙 연결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이해됩니까? 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애들이. 너희들, 자, 이제 질문이야. 잘 들어. 이런 곡선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예쁘게 접하고 올라갔다가 접하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4차 함수가 있을 수 있겠냐고. 지금 머리가 복잡하죠? 아니, 있을 것 같은데 저 양반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일단 많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내가 묻는 말은 이겁니다. 이 녀석, 이 흰선은 3차 함수를 걷어올린 거잖아. 근데 이게 4차 함수를 그렸는데 이 3차 함수랑 접하고 여기서 만나고 이렇게 되는 4차 함수가 과연 존재할 거냐는 거야. 결론은 뭐야? 존재할 수 없답니다. 왜 존재할 수가 없냐면 잘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이 흰선이지. 흰선은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요게 흰선이야. 그지? 근데 이 흰선과 이 빨간 선은 4차 함수잖아. 그죠? 그럼 4차 함수랑 3차 함수가 만났어요, 지금.
그지? 생각을 잘해봐. 4차랑 3차랑 만났잖아. 그러면 걔네들 같다고 놓은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이냐? 4차랑 3차랑 같다고 놓은 방정식이 몇 차식이야? 4차 방정식이지. 그럼 4차 방정식의 실근은 많아봐야 몇 개 있어야 돼? 많아봐야 뭐 중근 다 포함해서 한 4개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봐봐요. 여기서 이미 접했다며. 그럼 일단 여기서 최소 근 몇 개? 최소 2개지. 접했으니까. 중근이니까. 여기서도 최소 2개지.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한번 또 만났잖아. 이 4차 함수랑 이 3차 함수랑 여기서 또 만났잖아요. 맞아? 그럼 근이 벌써 최소 몇 개가 나와버려. 2개, 2개 하나니까 근이 총 5개가 나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4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5개가 나와.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쌤 그럼 여기는 접하고 그냥 여기는 깔끔하게 뚫고 내려오면 아니 뚫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뚫고 내려오면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 맞아? 아래쪽에 있는 것만 싹 뽑아 먹었을 때 미분 가능해야 된다며. 그러면 접하고 올라가면 접하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없다니까? 차수가 안 맞다고. 이해돼?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게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접하고 올라갔다가 접하고 떨어지면 안 돼. 그럼 뭐냐? 이 절대값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4차 함수 fx를 그렸을 때 이 세 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0, 2, 3이라고 하는 이 세 점을 지나긴 지나는데 반드시 이 노란 이 흰 선보다는 어디서만 밑에 놀아야 돼? 아래쪽에서만 이렇게 놀아야 된다고.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고 여기 접하든가 아니면 여기 접하고 여기 뚫고 가든가 여기 뚫고 여기 접하고 여기 뚫고 가든가 어쨌든 저 흰 선보다는 밑에서만 놀아야 되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야 미분 가능하다고 gx가. 내 말 이해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아. 그러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케이스가 3가지가 나올 것 같아. 어디서 접하느냐에 따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여기 0, 2, 3인데 자 맨 처음에는 0에서 접하는 걸 그려볼게. 항상 우리 지금 gx가 미분 가능하려면 fx가 이 흰선보다 아래에서만 놀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그럼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뚫고 가긴 가는데 이렇게 아래쪽에서 논다. 이럴 수 있지. 그죠? 두 번째는 0, 2, 3 중에 2에서 접하는 걸 한번 해볼게. 2에서 접한다고 하면 뚫고 아래서만 놀아. 여기 접해. 아래서만 놀아. 이렇게. 이럴 수 있지. 세 번째 그림은 자 0, 2, 3이 있는데 자 3에 접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뚫고 여기서 뚫고 이렇게 생겨먹었다. 이게 fx가 되면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저 fx 자체가 gx가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그쵸? 그러면 싹 다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나는 이제 이 세 종류의 fx에 대해서 뭘 하면 돼? f1이 최대인 순간을 찾으면 돼. 맞아? 그럼 자 여기서는 보니까 1이 어딨어? 1이 한 요쯤 있을 거 아니야 1이? 0과 2 사이에? 그럼 얘는 1에서의 함수값이지 일단 그림으로만 봐도 일단 무슨 수야? 음수지 음수. 근데 얘네들은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얘도 1에서의 함수값이 일단 양수일 테니 최대값은 너 아니면 너에서 나오겠지. 얘는 음수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꺼지라고 하고 이제 얘만 착각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좋아. 자 봐봐. 이게 fx인데 선생님 그때 이 노란 선이 이 흰색 그래프보다 아래쪽에서만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됩니까? 이게 문제잖아 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너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이 노란 선의 기울기가 이 흰놈 너의 기울기보다 좀 완만하게 가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어차피 기울기 빵이니까 무조건 밑에 있을 것이고 자, 이 점에서 노란 선의 기울기가 여기 흰색 선 너의 기울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알아듣겠냐? 자 그걸 식으로 한번 해볼까? 우리가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게 뭐야? 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최고차 한계수 곱하기 간격 이런 거 하면 된다며. 예? 근데 자 이놈의 기울기하고 이놈의 기울기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찾아볼까요 한번? 봐봐요.
자, 이 녀석은 요 절대값 함수는 지금 몇 차 함수인데? 3차 함수지, 3차 함수. 그지? 자, 이거는 여기다 그려볼게. 여기 봐봐. 3차 함수에서 자, 이렇게 생각못다 치고 제가 0, 2, 3이야. 그지? 그러면 자, 이 점에서의 이 3차 함수는 최고참 계수가 얼마냐? 1이지, 1. 맞지? 1이잖아. 어?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만데? 1에다가 2칸, 3칸 곱해. 그럼 얼마야? 6이지.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 6이야.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얼만데? 1에다가 2칸, 1칸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 거지, 여기는. 맞아요? 얘는 마이너스 2고.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최고참에서 1에다가 여기는 1칸에 3칸 곱했으니까 얘는 3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3이야. 그러면 자, 이 그림 봐봐. 자, 얘는 필요 없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이 그림에서는 요 녀석은 저 그림 보고 얘기해봐.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라고? 6이야. 자, 얘는 기울기 얼마라고? 마3이지, 마3. 이게 3이었으니까. 3자 뒤집은 거니까. 자, 여기는 이놈의 기울기는 6이고. 자, 이 녀석의 기울기면 따지면 되지.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맞아요? 그랬는데. 자, 얘부터 가보자. 내가 이 4차 함수 fx의 식을 한번 써볼게, 이제. 자, fx는 지금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최고참 계수는 몰라. k. k는 음수야. 그지? 음수고. 자, 얘는 0 뚫고 2 접하고 3 뚫었으니까 x의 x-2의 제곱에 x 빼기 3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노란 선의 기울기가 6보다 좀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도 상관은 없어. 어? 그 다음에 요 노란 선의 기울기는 마3보다는 좀 크거나 같아야 돼. 완만해야 되니까. 그걸로 이 k의 범위가 잡힌다. 알겠나? 그럼 봐봐. 자, 요 노란 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해야 돼? 최고참 계수 k 곱하기 다른 교점까지의 간격인데 여기 중근이니까 한 번 이렇게 하지. 그럼 여기는 뭘 곱해야 되는 거야? 2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지. 여기서 얘 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뭐다? 이 노란 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자, 그럼 너는 계산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12kg. 얘가 6보다 어째야 된다고? 완만해야 되니까 더 작거나 같은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결국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만족해야 돼. 자, 이 녀석의 기울기 한번 써볼까? 요거 노란선 최고참 계수 k에다가 다른 교점까지 간격이니까 여기는 1, 3이지. 맞아요? 여기는 1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넌 3k야. 근데 네가 이 마이너스 3보다 어째야 돼? 완만해야 되니까.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음수 쪽은 완만하게 큰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요. 알았어? 그러면 k의 범위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 놨습니다. 근데 이 노란 선이 이 절대값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놓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너와 너의 무슨 집합을 찾는다? 너와 너의 교집합을 찾는다. 그럼 너와 너의 교집합이면 K가 자 얘보다 크고 얘보다 커야 돼. 누가 교집합이야? 위에 거지, 위에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K의 범위는 반드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 상태가 돼야 된다. 이건 꺼지라고 하고 여기는. 맞아, 교집합이니까. 오케이. 이 경우에는 결국 F1의 값이 자, 1 넣어보세요. 그럼 1에다가 K에다가 1에다가 여기는 또 1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2인가? 그럼 F1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K지. 그치? 근데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마이너스 2를 탕탕 곱하면 마이너스 2K는 얼마보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동은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얼마보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결국 이 경우에 F1의 최대값은 1인 거죠. 이해돼? 그럼 얘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 거야. 응? 두 개 비교해서 큰 게 답일 거잖아. 최대값 구할 거니까. 그럼 여기는 자 fx의 식을 자 이건 최고치 함계수를 뭐 p라고 잡아볼게. k라고 쓰면 여기를 헷갈리니까 p 쓰고 너는
0 뚫고 2 뚫고 3 접했으니까 x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얼마? 3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쓸 거야. 그지? 그랬는데 이 노란색 여기요. 이 기울기는 자 최고차항 계수 p 곱하기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마2 마3 마3이야. 그럼 너는 마이너스 18p가 돼. 근데 얘가 얼마보다? 6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p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 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여기는 어차피 밑에 있으니 상관없고 이거요 이거 얘는 최고차항 p에다가 다른 교점까지 간격 이거는 2 요거는 마1 마1이지 중근이니까 지금 내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2에다가 마1 곱했어. 그럼 너가 2p가 돼. 근데 2p가 얘가 2p인데 걔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됐다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p는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대. 근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므로 너네들의 교집합이 답인 거지. 그럼 교집합은 누구야?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지. 그래서 교집합인 p의 범위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큽니다. 이건데 이 경우에 그러면 내가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해보자고. f1은 자, 1 집어넣어. 그럼 p에다가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는 4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4p인 거지. 그치? 그럼 p의 범위가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4p, 일단 마사 곱해. 그럼 마이너스 4p는 작거나 같습니다. 3분의 4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얘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고, 결국 이 경우에 f1의 최대값은 얼마가 됐어? 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최종 답은 너 중에 큰 게 답이잖아.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맞아? 그러므로 답이 얼마 된다? 3분의 4가 됩니다. 이게 정답이야. 알아듣겠지? 자, 이걸 자 봐봐요. 지금 이제 너희들이 이런 풀이를 처음 봤을 것인데 선생님 풀이를 잘 기억을 해보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뒤에 해설지에 나온 풀이를 한번 읽어봐. 알았어? 내 풀이랑 완전히 달라. 해설지의 풀이는 어떻게 풀어놨냐면 부등식으로 풀어놨어. 저 식에서 저 식을 뺀 걸로. 근데 그러면 이 절대값 함수의 식 자체가 범위마다 다 틀려져야 돼. 그러니까 해설이 엄청 길어. 해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활용 쪽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또 많이 어렵거든요. 조금만 쉴게요. 좀 쉬었다가 10분 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